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디올 명품백 수백만 원을 호가하지만 원가는 달랑 8만 원이라고 하죠. 명품이 명품다울 수 있는 건 명장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가치일 텐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비단 디올뿐일까라는 생각해봤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충남 서천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군청 직원 중 한 명이 제보를 하면서 드러났어요. 한 직원이 일본 연수 중에 명품백과 고급술을 군수의 아내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군수 소유의 별장에서 와인 파티에 들어갈 와인들도 직원들에 의해서 조달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감사해야 할 충남도는 서천군으로 감사를 이관했습니다. 셀프 감사가 시작되면서 서천군은 엄정한 조사와 수사 의뢰까지 약속했는데 아직 별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서천군 온라인 게시판에 등장한 걸 보면 감사보단 다른 일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 색출에 대한 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군수 별장에서 박자 맞추며 몸을 흔들어대던 경박함, 사장님 나이스 샷을 외치며 와인잔 부딪히던 알량함, 나 하나 잘 되자고 동료 직원 과일 안주 나르게 한 아둔함, 불법인지 충성인지 모르는 용감함, 이 모든 걸 알고도 문제제기 한 번 안 한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고 말이죠. 8만 원짜리 명품백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네,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여수산단의 세아 M&S 관련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해가스 누출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대피하는 등 사고를 낸 세아 M&S를 대상으로 노동당국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7일 이산화황 가스가 외부로 누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아 M&S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번에 살펴봐야 될 것이 당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늑장 신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세아 M&S에서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이산화황이 누출이 됐습니다. 당시 사고는 사업장 내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역류에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누출된 가스는 역사상 최악의 환경사고로 기록된 런던 스모그 사건 원인 물질인 이산화황입니다. 심하게 노출이 될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누출 후 4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7시 14분쯤 주민들에게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난 4시 4분쯤 119에 알렸는데 단순 사고라고 축소해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여수 국가산단 인근 사업장 노동자 80여 명이 멀미,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또 인근 노동자 1,8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죠.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 동종 유사 재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세아 M&S 사업장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로 축소 신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당시 세아 M&S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난 4시 4분 119를 통해서 전남 소방본부 상황실에 사실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업체 측은 신고를 했는데도 상황 전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이 늦어진 배경에는 업체 측의 정확한 상황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누출이 아닌 작업 중 단순 화재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관계자는 새벽 4시 4분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았는데 화재가 아니라 배관 교체 작업 중 연기만 난다고 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위험물이 누출되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아 측에서 신고를 하긴 했지만 사고 발생 1시간 24분이 지난 후였고 또 가스가 누출된다는 등의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상황 전파가 늦어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 또는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예, 특별감독 결과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항률이 높은 여수 검은 항로에 최신형 회속선이 투입된다는 소식이에요. 네, 여수와 검은도를 연결하는 항로에 최신형 초쾌속 여객선이 투입이 됩니다. 기존 운항 여객선이 노후화 등으로 결항이 잦았던 만큼 섬으로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여수 검은도 항로 여객선 운항 회사로 선정이 된 KT마린은 7월부터 최신형 회속선 함여로를 투입해서 운항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5일 취항식을 갖고 7월 중순부터 하루 2번 왕복 운항을 하게 되고요. 150억 원을 들여서 네덜란드에서 건조한 함여로는 총톤수 590톤입니다. 워터젯 4기를 장착해서 최대 42노트 약 80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은 승객이 423명을 태울 수가 있고 나로도, 손죽도, 초도를 기항하게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가게 되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요. 예. 이번 선박 취항으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이 몇 번 하루에 운항을 하는지, 하루에 몇 편이 운항이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기존 하루 한 번 왕복 운항하던 웨스트 그린호에 대해서 여수 검은 항로는 하루 3번 운항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 항로는 2022년까지 2척의 여객선이 운항을 했는데 적자 운영으로 인한 선사의 재정난으로 한 척이 운항에 중단이 된 거죠. 그리고 배편이 줄어들고 운항하는 배는 선령이 30년 이상 노후화가 돼서 결항이 있었죠. 그래서 검도 주민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육지로 나가야 될 경우에는 하루 3번씩 배가 오가는 고흥까지 먼 길을 이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10년간 건조비 등 지원 또 운항 손실액 보전 등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규 운항 사업자 유치에 나섰는데 이번에 최신형 선박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의 일선 기초의회 의장들이 회기 중에 단체로 외유성 제주 연수를 다녀온 걸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특히 이들은 전반기 의장 임기 종료를 한 달에 앞두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수행비서까지 동원한 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 순천, 강진, 영암, 무안, 한평, 완도, 군의회를 제외한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난 1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중순쯤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연수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염병과 지진 등 현지 사정으로 취소되자 의장 임기가 끝나 자칫 연수를 못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부랴부랴 국내 연수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수 일정을 보니까 1시간 남짓한 활동평가 보고회를 제외하면 이호태우 해변이랄지 또 사산평화공원, 삼방산 유람선, 제주 동문시장 또 워터 서커스 공연 등 제주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짜여졌더라고요. 이 연수 목적은 각 시군 의장 간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이었습니다. 이달 말 전반기 의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앞서 네. 각 시군이 의사일정 기간 중에도 연수를 강행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요? 이미 1차 정례회가 끝난 장흥하고 담양군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의장들은 모두 정례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전남 의장협의회로부터 기금 2,4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이 된 거고요. 도내 각 시군 의회가 연간 1,000만 원의 부담금을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중 일부를 전남 의장협의회 기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장협의회는 격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 이유로 도내 각 시군의 의장 수행비서가 있는데 이들 몫으로 1인당 90만 원씩 예산을 따로 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연수비는 항공료나 호텔비, 식비 여러 가지 먹고 쓰는데 사용된 거고요. 전남 의장협의회는 이번 연수는 전남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간 협력과 의장 임기 이후에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경비로 추진됐다.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제주도에서 1인당 하루 50만 원이 넘는 지출을 납득하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연수에 불참한 한 지자체 의장은 회기 기간 중 연수 참여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불참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은 다른 의원들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핫한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백성호 광양시의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백 의원님 근황 여쭐까요?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지금 현재 저희 광양시 의회는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고 2023년도 지금 결산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 네. 오늘 주제로 정하기도 했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오늘 그걸 주제로 좀 해볼 거고요. 이번에 지금 주말에 보니까 지역에서 각종 사회단체, 봉사단체들 회장단 이침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를 많이 가서 봤는데 특히나 이제 봉사단체 회장 이침식을 가서 좀 느끼는 바가 그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줌으로 해서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봉사의 손길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함을 좀 많이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우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그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 인사 관련해서 그 재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원한 대로 해고 조치를 했고요. 이후로 이제 세 개의 저희들 부설 기관이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그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기관이 같이 경주로 그 현장 활동을 떠났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가서 상견례도 하고 거기 종사자들도 보고 입소자들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최근에 이제 해고당하신 분이 저를 상대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래저래 뭐 기관에서도 좀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고 먼저 제가 드릴 주제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지역의 중견 건설 업체죠. 남양건설 기업회생 8년 만에 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각종 관급 공사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하도급 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 말부터 지역 기반의 한 건설 업체들의 법정 관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역의 중견 건설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미칠 파급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백 의원께 드릴까요? 뭐 법정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지금 났었는데 실제 이제 속사정은 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현재 보여지는 걸로 보면은 지역의 여러 가지 공사에서 공사 대금이 뭐 들어오지 않았고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아마 건설 업체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어려움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너무 방만한 경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는 뭐 들여다 봐야 알게 저희들이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같이 일을 했던 하도급 업체들, 일을 했던 사람들의 임금이라든지 하도급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렇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2차, 3차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무 의원께서 뭐 좀 아는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뭐 여수 쪽 상황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남양건설은 여수하고 인연이 깊은 업체입니다. 그래요? 예, 최근에 2000년 초에 그 중앙동에 이순신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성 사업을 남양에서 했었고 최근에 또 선수대교도 남양, 이번에 이제 경도대교까지 국직간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잘 알고 계시겠네요 사정을. 예, 이런 이제 법정 관리를 들어갔다는 이야기 듣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공사는 잘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경도대교 같은 경우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됐었거든요.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같이 하는 거. 보통 뭐 관에서 할 때는 설계를 관에서 하고 설계를 기반으로 발주를 하는데 이것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가 됐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공사는 이런 식으로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평가를 통해서 그 당시 현대건설을 2위로 떨어지고 1위 업체가 남양건설이 됐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공사의 58%가 남양건설의 지분입니다. 30%는 금강기업, 15%는 삼호라는 업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법정 관리가 들으면 당연히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결국 이제 우리 건설용으로는 물밥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지역에 있는 식당, 또 뭐 숙박업소, 레미콘, 부가적인 이제 문제는 항상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 건은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정 관리가 아직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분사가 있기 때문에 공동 도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사는 조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에 법정 관리가 들어간다면은 법원에서 뭐 제3자를 선임해서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뭐 진행하겠죠. 예, 뭐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 이제 말씀 주셨는데 구 경도 스나이퍼로서 네. 전직이시니까 법인 회생에 들어가면 이 뭐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결론이 나고 대비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6년 12월이 준공 날짜인데 이게 세계 선박람회 관련해서 8월까지 준공 기간을 당기는 이런 시점에 지금 부도가 났었거든요. 네. 지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정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건설해봤기 때문에 이런 중환사가 있고 공동 도급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사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은 나머지 공동 도급사가 그 지분을 안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예. 최근에 지금 남양건설 같은 경우는 김해 공설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5개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5개사가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마무리하면 1%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4개사가 이 업체의 지분을 포기해 주라. 그럼 우리 4개사가 준공을 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니까 이 채권 채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하지만 남양건설 같은 경우는 이 공사가 적자 공사인지 흑자 공사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 공사의 금액이 그 이익이 많이 난다면은 시공권을 포기는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기 있던 주관사 그리고 협력사들끼리 이제 또 분쟁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26년 8월까지는 준공 날짜를 맞추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 맞출 것이다. 네. 그러면은 박람회는 차질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도는 그 박람회 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파급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미래에셋이 지금 현재 관광시설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이전만 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시행한다면은 다리가 빨리 놓아져야 할 건데 뭐 단지 지금 현재 골프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뭐 이게 선박람회 뭐 시설로 될까? 뭐 이런 생각 저는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 종합적으로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법원에서 최종 이제 인가 결정이 내려져야 이제 알겠지만은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남양건설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일을 했던 뭐 하도급 업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업체들 이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백성우 광양시의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뭐 광양으로 이제 바로 가볼 텐데 그 주제를 이제 예고를 해주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근황 토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 정리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2023년도 결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 150조에 보면은 결산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다시 예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결산 검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매년 반복되는 지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인지 개선이 되는 것인데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한 해의 예산을 총 검사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1년 동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한 것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적절한 것인지 예, 점검하고 또 2년 뒤죠. 쉽게 말하면 23년도 예산을 잘 썼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2024년도의 예산에는 반영을 못합니다. 하지만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사용해 보니까 안 맞더라 아니면 효과가 없더라 라고 해서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결산이 뭐 다 써버린 건데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너무 좀 안이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관련 법에서는 그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예산은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또 세출로 이렇게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결산을 해보면 저희 23년도 결산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조 한 1,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1조 3천억의 결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억 정도의 세입을 예측을 못한 겁니다. 물론 과정에서 뭐 이후에 교부세가 내려왔다든지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편성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예측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천억 정도 그리고 한 20% 정도의 오차가 난다는 것은 너무 크다. 세입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해라라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들이나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떤 정책 목표를 세웁니다.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발굴해서 실제로 그걸 몇 %나 달성했는지를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도 결산 검사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성과 계획서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보면 수치도 정확히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정책 목표라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거고 전혀 생뚱맞은 예를 들자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이 성과 지표로 발굴하는 경우가 있어서 맞지 않다라고 지금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더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막연하게 느껴져서 어떤 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더 하신 건지. 뭐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같은 경우나 뭐 옥룡면 교육문화센터 이런 데는 실제로 뭐 광영동 축구문화센터 이런 데는 몇 년 전에 지금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 지금 현재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옥룡면 교육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59억 원을 들여서 준공했는데 지금 현재 2년이 지났는데 프로그램 뭐 요가 회의장만 이렇게 좀 문을 열어 사용했고 그 도서관이나 탁구대는 그때 했던 거에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을 2년 동안요. 네, 결산검사위원들이 확인을 해주셨고 광영동 드래곤조 축구문화센터도 실제로 필요해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 5년간 거의 방치 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 정기요금이나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잘 활용되는 사례도 이렇게 했었지만 예.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문제를 좀 지적을 좀 합니다. 예. 이상호님 결산 검사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일단 보통 결산 검사를 하면은 서류 검사라고 또 현장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아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여수시 의회도 지금 2023년 예산 결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했더라고요. 그걸 또 고정급으로 또 340만 원을 또 지급을 해주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지금 강현태 의원하고 김채경 의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두 분이.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뭐 선거운동을 하셨을 건데 과연 결산 검사를 잘 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몇몇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별로 뭐 내용이 많이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게 별로 없어. 잘 했나 보죠, 뭐 여수시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결산 있고 검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기사도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뭐 기자분들이 분석을 해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그 매번 반복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개선이 안 되는 건데 지적이 나오는 건지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 내지는 교부세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월 돼서 온 사업비와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안 쓰고 다시 또 2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보면 한 3년에 걸쳐서 예산이 하나도 안 쓰여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 못한다 저런 사업 못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말 어떤 사업들에는 예산을 가지고도 3년 동안 못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2월 시키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의 변명은 이런 거죠. 뭐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토지 소유자하고의 협의를 하는데 많이 걸렸다.
그러면 그런 게 예상되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죠. 음.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쪽에 예산을 쓰고 그런 것이 다 이행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간, 2년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아니면 세입이 발생을 합니다. 세입이 발생하는데 이 예산으로 또 편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보면 부서별로 예산을 안 잡았던 또 다른 재원들이 좀 생깁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예산을 못 쓴 거거든요. 부족한 재원인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교부세나 보조금으로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없게끔 이렇게 예산 편성에 철저를 좀 기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좀 아니하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정말 내 돈이다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호님 어떤 주제 꺼내실까요? 네, 여수시의 김채경 의원이 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채경 의원은 의회 회의석상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본인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영규 의장께서 징계위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건데요. 오늘 이와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어떤 이야기 주고 싶으신데요? 일단 윤리위원회가 6월 13일 날 개최가 됐더라고. 1차 회의가 개최됐고 조례를 보면은 거기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은 19일 날 자문을 받기로 돼 있고 그리고 6월 26일 날 2차 윤리위를 개최하여 그 김치기 의원을 출석시켜서 이제 신문을 하기로 했고 27일 날 마지막 그 징계 기준을 최종 판단을 하신다고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징계 관련해서 이제 이번 도박 관련 징계는 딱 세 가지더라고요. 그 제명 관련 없고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제명은 아예 해당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거 면세나 탈세 이런 부분에서 제명이 되지 다른 부분은 제명이 안 되더라고요. 각종 비위 행위일 당은 범법 행위일 때만 제명이 되고 그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걸 본회의에 부의시켜서 전체 의원들이 또 물어보습니다. 반이상 찬성을 해야지 모든 징계가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예, 제명 말고 나머지 세 단계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30일간. 출석 정지라는 것은 의회를 못 나오는 거죠. 30일간 회의에 참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한 달은 월급이 안 나오는 겁니까? 나가죠. 무슨 의미가 구속되지 않은 이상.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권익위 표준안이더라고요. 또 이게 예. 뭐 성폭력, 성희롱 해도 뭐 제명은 아니더라고요. 또. 아니 공개 사과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뭘 또 공개 사과를 한다는 거죠? 아, 그 경고도 이미 공개 하셨잖아요, 사과는 의장님이? 신상 발언을 했던 것이고 본인이 예. 공개 사과를 한 거 아니죠. 공개 사과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공개 사과인데요, 그러면? 의회 판단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갖고 본인이 의회에 나가서 본회의장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스운 경우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 제명은 본인이 할 의향을 내비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윤리위 가면 그에 합당한 뭐 것을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나 보자라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은데 경고도 이미 의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공개 사과도 본인이 뭐 형식이 어찌됐든 간에 했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A모 의원이라고 나왔었지 본인 그렇죠. 실명이 거론이 안 됐었단 말이죠. 네. 출석 정지면은 제가 앞서 질문 드린 것처럼 출석 안 하고 월급은 나온다. 이 세 가지를 도대체 청취자분들은 뭐라고 이해하실까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24일 날 의장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의장 선거가 있는데 네. 27일 날 판단을 낸다는 뜻도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누가 그분에게 징계를 내리겠습니까? 그러게요. 아주 그래 혹독한 징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오겠지만은 시민들은 결국은 이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의원들의 세비는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지방세로 줍니다. 지방세라는 게 순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지방소득세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가 1년에 한 5천억 정도 거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시 예산을 일이 꾸리거든요. 이 부분에서 의원들에게 급여도 주고 공무원들에게도 급여를 주는 겁니다. 아니 뭐 늦게 나오든 일찍 나오든 뭐 세 가지가 뭔 차이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서 뭐가 엄한 것이고 뭐가 경한 건지 잘 이해가 아직은 안 됩니다만 시민에게 뭐 의원님께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요. 본인이 처음에
그 거짓말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넘어졌다고.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이 공개 사과하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이런 봉사자로 남겠다고 본인은 사퇴 의사도 없고 의회에서 판단 내려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자기 4년간 계속 의원 생활을 하겠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 참 그 지역이 부끄러운 일인 거잖아요. 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참 이게 뭐 지역 망신 다 시키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건데 아무튼 제가 이상호 의원께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가지고 백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사 내용을 보니까 4일 본회의장에서 지금 공개 사과를 한 걸로 네, 기사가 네.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보면은 징계의 종류와 의결이 있습니다. 방금 이상우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두 번째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세 번째가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네 번째가 제명입니다.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한번 제명시켜가지고 이의 제기해서 다시 이제 문제가 다시 이제 뭐라 그러죠? 취소가 된 의원직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 가장 문제는 이 법을 좀 개정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라는 것은 의회에서 출석 정지를 30일밖에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든 30일 이상의 출석 정지하면은 윤리위에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30일 이내 출석 정지하기는 좀 너무 약하고 그런다고 보면 뭐 한 6개월 이내 6개월 정도의 출석 정지 뭐 이런 걸 하면은 좀 중하죠. 현재는 이 세 가지 30일 이내 출석 정지 말고는 제명이거든요. 아마 뭐 윤리위에서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한다면은 비회기가 있는 기간을 정해버리면 회기하고 중간 사이 하면은 회의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든 날짜만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는 별로 중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30일 이내 출석 정지라는 거죠. 30일 이내 출석 정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하고 회기 중간 사이를 정하면은 언제든지 상관없고 그것도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되기 때문에 세비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네. 왜 네.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에서 처분이 아직 안 나왔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뭐 성추행, 성폭력을 하면 바로 민주당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민주당 처분 자체도 없고 민주당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시의원은 결국 공복이거든요. 제가 7대 의대 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였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민들은 만약에 이런 의원들이 계시면은 지금 뭐 이런 뭐 농지법 위반 의원도 계시고 음주했던 의원도 계시고 도박했던 의원인데 결국은 시민의 대의 기구로서 의원들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겠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시민들하고 또 괴리가 생기고 결국은 의원들은 자기들만 리그를 해버립니다. 그냥. 시민들은 이제 안중이 없는 거죠. 시민들이 의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자정 능력을 꼭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김채경 의원의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본인이 뭐 이게 일반적인 뭐 음주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도박 혐의지 않습니까? 의회 판단은 내려질 것이지만은 이 도덕적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판단을 좀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의회 내 자정 노력에 대해서는 백 의원님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윤리 강령도 정해놓고 있고 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뭐 이런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좀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뭐 대화하다 보면은 저 대화는 좀 이 수위를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라고 불안할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서로가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서로 간에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정 노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뭐 까딱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항상 말과 행동에 좀 조심하시라.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자정 노력이 할 게 없다고 봅니다. 예, 중앙당이나 지역위원회 차원에서의 자정 노력도 이상호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백 의원님? 당연히 뭐 당에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당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 관련한 비위가 발생했을 때 아마 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뭐 저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합당한 징계 수위가 뭐 결정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상호 의원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의회에서는 뭐 출석 정지 정도 시킬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윤리위에다 회부하는 게 일반 당원이 징계 사유서를 해서 전남 도당에
전달만 하면은 바로 윤리가 구성되는데 아직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또 의정선거와 맞물려 있고 27일 날 처분이 내려진다니까 그걸 지켜봐야 할 것이고 다음에 7월 달에 정례회가 열리면은 의회의 처분 그리고 우리 김채경 의원의 그 의사 표시 이런 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언더독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지역 극작가와 지역 극단이 만나서 11구 사건을 다룬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예. 붉디 붉은 동백이 다 지기 전에 이 작품은요 강경화 시인이 극작가로 도전하는 첫 작품인데요. 근로자 문학제 극작 부문에 수상을 거머쥐면서 김두혁 연출가와 함께 8월 본 공연에 앞서서 23일 오후 5시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쇼케이스 형식으로 무료 공연을 올리는데요. 예. 연습이 한창인 극단 1항에서 강경화 작가와 또 김두혁 대표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시를 쓰고 있는 강경화입니다. 이번에는 극작가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극단 1항 김두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강경화 작가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작품이 붉디 붉은 동백이 다 지기 전에 이 작품인데요. 이게 본 공연 지금 8월 31일, 9월 1일 날 진남문예회관에서 올릴 건데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6월 지금 23일 있을 쇼케이스에 맞춰서 모든 걸 지금 다 연습을 하고 있어요. 6월 23일에 쇼케이스를 먼저 하면서 시민분들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소감을 좀 먼저 들어가 볼까요? 시를 쓰는 시인이 어떻게 대본을 쓰게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시상식 준비하면서 좀 간절했어요. 시나 소설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극은 한 편의 연극으로 무대에 올렸을 때 많은 관객들이 어떤 여수운이라는 아픈 역사를 한눈에 또 한 번의 감동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파급이 좋은 장르는 연극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연극을 올리려고 보니 극작가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에서. 그래도 작가인데 그래서 그렇게 좀 무모하게 대본을 쓰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 또 KBS 또 근로자 문학제에서 상을 받게 되고 또 이게 대본으로 이렇게 묻힐 수 있었는데 또 어떻게 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 본 공연 때는 전라남 도의 지원을 받아서 또 여수시 후원을 또 받아서 그거로 이제 올리게 됐거든요. 정말 한낱 종이에 지나치지 않았던 이 대본이 심장을 가져서 두근두근 뛰게 하는 무대 위에서 시민과 함께 여순을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픈 역사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니 너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극작을 쓰시면서 와, 그 장면마다 상상하셨던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건 연출의 몫이에요. 처음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모병제에 의해서 하나 있는 아들이 14년대 병사가 되었는데 죽게 되고 일가족의 죽음을 다룬 작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아픔을 그날의 아픔들을 표현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면서 계속 음향,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무대 장치들, 효과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집어넣으면서 그다음에 배우들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두 분이 인연이 되셨을까? 지난 22년도에
이제 여수시 주최 한국작가 여수지부 주관으로 제1회 여순 11구 평화입구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고 그때 이제 특별법 제정 기념으로 해서 문학상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좀 시상식을 종합예술 무대처럼 한번 꾸며보자라고 이제 야심차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뭔가 특별한 걸 올렸으면 좋겠다고 연극을 한번 올려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리려고 보니까 대본도 없고 단체를 또 찾기도 어렵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마침 김두혁 씨라는 분께서 연기하는 부분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지역 연극인 출신이에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시상식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연극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연극 공연을 이렇게 올려보자 해가지고 그때 의뢰를 받은 게 30분짜리 짤막한 단편 극이었는데요. 30분 만에 여순 사건의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좀 갈증이 많이 느꼈었는데 강경화 작가께서 이번에 좋은 작품 대본을 쓰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롯이 극단 일항의 이름으로써 완성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아요. 이게 등장인물만 해서 지금 배우들이 약 3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는 연기로만 심도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기분 좋습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래. 방금 그 사이에 동생의 조언을 충분히 수습해주란 말이야. 그 시간을. 우리 동생이 뭔 죄가 있다고! 일반적인 극과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선생님의 시가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이제 연극 쇼케이스는 여순 사건의 발발에서부터 국민보도연맹 사건까지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한 가족의 그 몰락의 비극을 어떻게 보면 대서사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게감이 이게 크게 느껴지는데 극화된 어떤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의 한 편의 시의 서정이 들어가면 감동의 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연극도 그 시발점은 거의 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장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들이 어떻게 훼손이 되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시 이끌어와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올리게 됐는데 다양한 장르가 접목하기 때문에 다원예술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어서 또 나름대로 큰 의미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물과 기름처럼 이게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일항극단의 배우님들과 우리 여수 작가의 또 시인들이 함께 열의를 모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흡수된 작품으로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회의에서 작가님들이 지금 3분이 오셨는데 그 제가 평화인권상 시상식 때 무대 뒤에서 그 작가님의 시 낭송을 듣고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그분이 이번에 배우로 같이 합류하게 되어가지고 리딩 단계에서 그분께 주인공 역할을 드렸어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옆에서 지금 연습 중이세요. 그때 옥순이로서 시낭송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왜 연극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보여줄까라는 또 질문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지방에서는 아직 그 뭐 쇼케이스라는 개념이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본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객들의
반응을 뭐 살피는 정도의 그런 시사회라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여순 사건이라는 주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번에 다원 예술로 시를 접목한 연극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2부에서 감상 평을 좀 나누면 어떨까?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시대 공감 톡톡톡 이렇게 1948년과 지금 2024년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를 공감하는 토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서로의 입장. 예술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수 씨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예술인들이 좀 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마땅히 제공을 해주고 후원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관객 중에서도 학생들 여순 사건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제가 조금 놀라웠던 것은 제주 4.3을 갔었을 때는 해마다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이렇게 프랜카드가 걸려져 있어요. 4.3 때, 그 추모 기간 때. 모든 시스템이 너무 우리가 지금 그 4.3에 비해서 20년 정도 특별법을 비롯한 모든 행정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정말 20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수는 어떠한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쇼케이스 23일 개봉 박두입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배우들과 열심히 만들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